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이 소리 뭐냐면은 근 한 달 이상 동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자, 2분기 동안만 보시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2배 가량 좀 많았죠. 최근에 이제 한 달 이상 정도 그게 또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 그래도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지. 뭐 미국 주식 산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은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여러분이 좀 볼만하다 싶은 걸 좀 골라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과도 차별화가 되고 한국 시장 내에서도 이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별화가 좀 심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배, 3배 많은 장이 한 달 이상 지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종목, 특히 이제 오르는 종목도 가는 것만 가죠. 자, 그런 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ADR이라는 지표를 제가 좀 보라고 했죠. 자, 최근에 ADR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자, ADR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77,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68이죠. 제가 이제 125 이상은 과열 구간, 그 다음에 이제 75 이하는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이 소리 뭐냐면은 근 한 달 이상 동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런 이제 대형주와 또 일부 섹터들이 선전을 해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 빼고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삼천당제약 같은 걸 빼고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의 구성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2차 전지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단계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빨간색 선이 이 코스닥의 ADR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 축이 왼쪽이고요. 자, ADR은 오른쪽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ADR을 봤었죠? 70 언더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저점을 칠 때 지수가 저점을 칠 경우가 좀 많았다 그러죠. 작년 같은 경우 돌이켜 보시죠. 자, 10월 중하순에 ADR이 저점을 쳤고요. 그래서 지수가 그때 저점을 치고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왔을 때 1월 중하순경에 ADR이 저점을 쳤고 지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쳤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중순쯤에 ADR이 이 저점을 쳤고요. 지금이 또 그 단계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힘드시겠지만 ADR이 70 이하에서는 뭐다? 최소한 파는 건 아니고요. 자,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뭐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현금을 쓰셔도 되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교체 매매라도 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 교체 매매라도 하라. 어쨌든 지금은 자, 요 70 구간에서는 파는 시기는 아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요. 반기죠. 자, 6월 말까지 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끝날 거고요. 또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3분기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에 좀 저점을 좀 다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어요. 시장의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자, 기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내내 그 환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속 주식을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얇아진 상태에서 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별한 뭐 악재가 없는데도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자, 1분기, 2분기 지금 코스닥이 연속 이게 지난주까지 수치고요. 이제 오늘 녹화하는 게 월요일인데 오늘까지 이제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한 7% 이상 아마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또 해당이 좀 돼요. 그만큼 지금 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 동안만 보시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2배 가량 좀 많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한 달 이상 정도 또 그게 또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의 평균 낙폭이 15%라 그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빼고는 대부분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차별화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미국도 우리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신고가라고 우리가 열광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도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가 지수를 다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러죠. 빅테크 7.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테슬라는 좀 빼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친구들 관련 반도체주들이 미국 시장도 주도를 한 거지 다른 뭐 섹터나 주식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162%가 올랐는데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친구들 중에 하나 액침 냉각이죠. 얘는 더 올랐죠. TSMC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0% 가까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거의 똔똔이다. 미국도 사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 그래도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지 뭐 미국 주식 산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라 그래요. 이거 미국 건데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가면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다는 거고 익스트림 피어로 가면은 시장이 상당히 공포에 있다는 건데 사실 S&P 500과 나스닥이 지난주 목금에 엔비디아가 조금 고점 대비 좀 빠지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지수도 보다 피어에 있습니다. 이게 과열 단계가 아니에요. 이 뭐다? 미국도 시가총액 상위주와 엔비디아 친구들 그다음에 몇몇 반도체 업체들만 올랐지 대부분의 종목들과 업종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과열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요. 이번 주에서 일정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다?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반도체주들의 다시 한번 어떤 변곡점이 좀 될 수 있겠다.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호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로 급등을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또 토론, 첫 번째 토론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군요. 토론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이제 목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또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이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좀 되죠. 이달 중순에 발표했던 뭐 CPI라든가 PPI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예상보다 물가가 좀 덜 올랐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건 9월 달 첫 번째 금리 인하인데 어느 정도 그것도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어쨌든 목요일과 금요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올해 좋았던 섹터들이에요. 특히 이제 수출주들,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그 다음에 라면,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거의 대표적인 수출 호조주가 돼서 이제 올해 내내 실적이 좋았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자 10일, 20일, 30일 단위로 한 달에 3번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과 11일, 21일 날 주가의 아침부터 변동성이 좀 커져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화장품이라든가 임플란트, 미용기기, 라면,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체감 지수는 실제보다 상당히 안 좋다. 왜? 요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일부 대형주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최근에는 뭐 대왕고래 관련한 주식들 해서 이제 일부 섹터와 종목 위주로만 상승을 했었고, 자, 올해 내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장이 전개가 됐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자, ADR이 코스닥 같은 경우 70 이하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파는 건 아니다. 현금이 있으면은 이제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금이 없다 그러면 다들 뭐 현금이 없으시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교체 매매라도 해라. 다 같이 이 빠지는 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손실률이 컸더라도 최근에 좋았다가 조정받는 애들로 일부라도 교체를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종목들 리포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3종목 정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